한국은 결국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는 공동개발국이니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했고 현지 생산을 원하면 양보해야 했죠. 그중 하나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심지어 분담금을 말도 안 되게 내려치며 특혜를 바랬고 계약까지 성사시켰지만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중동은 물론 러시아와 유럽 전역이 한국에 희망을 걸게 될 줄은 말이죠. KF-21 전투기 계약을 체결 못한 인도네시아는 끝내 매달렸지만 사우디와 UAE, 필리핀만 계약하게 된 상황. 아직도 인니는 한국을 모르는군요.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쉬운데 말이죠. 과연 중동국들이 지킨 것은 무엇이었고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살 수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이 가장 원하는 것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동개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국가와 먼저 갑니다. 그 말이 서울 협상장에 떨어지던 순간 저는 30년 넘는 외교관 생활을 통틀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외교부 산하 방산 전략협력국에서 수석 외교전략관으로 일하고 있는 아르만 위자야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국방부 청사, 터키 앙카라의 방산위협 본부, 미국 워싱턴 인근의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저는 계약의 현장을 직접 이끌어왔습니다. 협상이란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상대방보다 길수록 협상의 주도권은 내 쪽으로 넘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논리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며칠 전 자카르타 외교부 내부 분위기는 들뜨다 못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KF-21 16대 계약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가 복도에서, 회의실에서, 점심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미 보도자료 초안을 만들고 있었고 최초 해외 도입국이라는 문구를 두고 홍보팀과 실무진이 단어 하나를 놓고 다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굳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그 낙관론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KF-21의 첫 번째 해외 수출 실적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유리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담금 체납 문제가 있긴 했지만 협상 테이블 위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금융 지원까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 방한했을 때 한국 측은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존은 충분했지만 온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협상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은 테이블 맞은편에 단정하게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절박함도 어떤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환영의 표정이었지만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조용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고 우리 측에서 기술 이전 범위를 꺼냈을 때 한국 측 수석 담당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범위는 기존 합의 수준에서 조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대표단에서 가장 경험 많은 인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공동개발국으로서 특별한 배려는 없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국가와 먼저 갑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그 말을 꺼낸 뒤 자연스럽게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그 침묵을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당혹감을 감추려 물잔을 들었고 어떤 이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을 그냥 느꼈습니다. 점심 자리는 더욱 불편했습니다. 한국 측은 내내 정중했지만 분위기를 풀려는 시도는 우리 쪽에서만 나왔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화제를 바꾸거나 가벼운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단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한 명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방산위협 측 인사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협상 초반에 강하게 나오는 건 전략입니다. 결국엔 우리 요구를 들어줄 겁니다. 첫 수출 실적이 필요한 건 한국 아닙니까?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목소리가 내 안에서도 동시에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협상이 재개됐을 때 우리 측은 현지 생산 확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오전과 똑같았습니다. 핵심 기체 조립은 한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지 생산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담보와 조건을 먼저 언급했고 선수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계약 전에 선수금이 먼저 입금되어야 합니다. 한국 측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압박을 가해도 같은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협상 현장을 누빈 내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건 전략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당당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오후 늦게 한국 측 고위 관계자 한 명이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KF-21을 원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국가와 먼저 갑니다. 필리핀도 있고 중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었고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우리 대표단이 따로 모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이런 대우는 처음입니다. 방산위협 측은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너무 오래 미룬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긴 건 맞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회의실 안에 진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내부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필리핀이 먼저 계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말 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아래 펼쳐졌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도로의 불빛,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도시의 얼굴. TV를 켜자 뉴스 화면에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체 앞에서 환하게 웃는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들이 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견뎌왔을지를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본 건 아닐까?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던 그 순간 UAE라는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기에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협상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식 일정을 내려놓고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들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회의실 밖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한국 방산업계 인맥과 방산 전문 기자 2명을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들은 이야기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오전에 만난 한국 방산 관계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협상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무산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업계에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보다 중동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문의가 너무 많아서 생산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가 더 큰 고민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전략적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협상 상대를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한 계산된 말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씩 꺼내놓는 자료들을 넘겨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UAE의 방공 시스템 강화 요청, 사우디의 국방 현대화 계획, 필리핀의 추가 도입 논의까지 한국을 향한 수요는 KF-21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손이 느려졌습니다. UAE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판매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기 나라 안보를 맡길 수 있는 파트너로 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UAE와 한국의 관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중동의 실전 상황에서 높은 명중률을 기록하면서 UAE 내부 평가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UAE의 긴급 요청에 유도탄과 추가 포대를 신속하게 지원했고 UAE는 그 보답으로 한국의 원유를 우선 공급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수년에 걸쳐 공동 개발을 함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이 그 깊이의 신뢰를 쌓은 나라는 UAE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어졌을 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국 아닙니까? 한국 관계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동 개발국이면 약속도 지켜야죠. 분담금을 내지 않고 기술만 원하면 그건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분담금을 오랫동안 제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을 원했고 현지 생산을 요구했으며 금융 지원까지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30년 외교관 경력을 가진 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오후에는 방산 전문 기자와 따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우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KF-21과 원전, 스마트시티, 방산 협력까지 동시에 한국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고 여러 소식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도 UAE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나 기술 이전 조건보다 신뢰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납기를 끝까지 지키고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보여주며 위기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나라. 그것이 사우디와 UAE가 한국에게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산 전문 기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돈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가격도 조건도 아닌 신뢰라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어떤 나라로 보이고 있을까? 머릿속에서 그 물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UAE와 사우디의 관심이 KF-21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중동에서의 한국산 방공 시스템 실전 성과, 긴급 원유 공급 협력, 한국산 유도무기 명중률 기록이 연달아 소개됐습니다. 화면 속 한국 전문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중동은 이제 한국을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함께 위기를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야경인데 어제와는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 나라들은 이미 한국을 믿고 있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래도록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그 주 내내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외교관으로 살아온 30년 동안 실패한 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스스로 무언가 잘못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수출이 잘 되니까 잠깐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이른바 잘 나갈 때 부리는 고집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서울 일정 동안 공식 협상을 뒤로 미루고 한국 방산 전문가들과 방위산업 관련 군 출신 인사들을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인사는 KF-21 개발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했던 전직 기술 관료였습니다. 그는 제가 왜 왔는지를 눈치챈 듯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KF-21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요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KF-21 사업이 처음 추진됐을 때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는 에사 레이더를 비롯해 전투기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 4가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 거절이 한국 내부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그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몰렸고 한국 내부에서도 이건 안 된다, 포기하는 게 낫다. 그냥 미국 전투기 사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리 없다. 결국 실패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KF-21을 강한 나라가 만든 강한 무기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오히려 끝없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의심받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수십 년 동안 그런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거절한 뒤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핵심 기술도 없고 충분한 경험도 없었으며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인사는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실패하면 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 짧은 두 문장 안에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야근을 반복했고 연속된 테스트 실패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언론과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질 때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만 이렇게 힘들었던 걸까? 다른 나라들은 어떠했을까? 그 인사는 제 물음에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바로 개발하려 했지만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막대한 예산과 여러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선택한 것은 화려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4.5세대부터 시작해 5세대, 6세대로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만들려 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는 길을 먼저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시제기 공개 이후 단 몇 년 만에 양산 1호기 출고였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의 방식이 가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보다 성공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그 엔지니어 출신 인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KF-21 출고식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하얀 기체가 경납고 밖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 기어이 주름진 얼굴의 기술자들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절과 조롱과 실패를 견뎌내고 끝내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을 단순한 협상 상대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모욕과 실패를 견디며 끝내 이 자리까지 올라온 나라.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조건 앞에서 쉽게 양보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저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집념이 두렵다고 느꼈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외교부, 국방부, 방산이업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비공개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잔뜩 굳은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방 안 어느 누구도 진짜 문제를 꺼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방산이업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건방져졌습니다.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측의 강경한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고 국방부 쪽 인사는 협상 진행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난의 방향은 모두 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곧 화제를 돌렸고 분위기는 다시 한국을 향한 비판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분담금 체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을 요구해왔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면서 우리 측이 다음 협상에서 요구할 조건들이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 기술 이전 범위 확장, MRO 센터 건립, 금융 지원, 장기 저리 대출까지 목록은 이전보다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바라보며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분담금을 깎아줬고 일부 기술 이전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작점으로 삼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가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는 두 걸음을 더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울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기술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던 이야기. 그때 한국이 느꼈을 좌절과 억울함.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한국에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원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약속은 미루면서 대우는 최고를 원하는 것.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회의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논의가 한 바퀴 돌고 나서 한 고위 인사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KF-21을 어디에 팔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세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필리핀이 있습니다. UAE도 있습니다. 사우디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오지 않아도 줄 서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고위 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이 10년 전의 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도 바로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도 명확한 방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회의실에 남은 것은 길게 인쇄된 요구 조건 목록과 답답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창밖 자카르타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그 위로 내리쬐는 햇볕.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측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UAE 쪽에서 한국과 KF-21 블록 세 번째 공동개발 논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진짜로 인도네시아를 밀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천천히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계약에 목말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조건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상 카드를 꺼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갈 수 있는 미래 자체를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무실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서울에서 본 KF-21 출고식 영상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훔치던 그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저는 그 말과 오늘 우리 회의실에서 나온 말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훨씬 멀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온 뒤로도 저는 서울에서의 기억을 좀처럼 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바깥에서 따로 만난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말, 엔지니어 출신 인사의 눈빛, 그리고 그 출고식 영상 속 눈물을 훔치던 기술자들의 얼굴, 그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업무가 끝난 밤마다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상 전략을 다시 세우기 위한 조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협상 상대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를 파고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쌓아온 수출 이력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약할 때마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앞장서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납기를 지켰고 약속한 성능을 보여줬으며 문제가 생기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UAE에 방공 시스템을 공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UAE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망설임 없이 유도탄과 포대를 긴급으로 보냈습니다. 외교적 계산보다 현장의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UAE는 그 대응을 기억했고 원유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계약서보다 강한 무언가가 쌓였습니다.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일정 안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인프라 사업도 군수 지원 계약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말 대신 결과를 먼저 내놓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작은 약속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나라 자체가 하나의 신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지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이 KF-21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이미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써본 경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평가하는 단어는 간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평가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저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이 사업을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신뢰를 얻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던 필리핀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방산 실무자와 비공식으로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먼저 연락을 방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화상 통화를 했고 저는 협상 이야기 대신 솔직한 질문을 하나 꺼냈습니다. 왜 한국은 신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을 너무 오래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긴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세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었다는 이야기.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다시 KF-21 개발 속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F-35는 개발에서 양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도 비슷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제기를 처음 공개한 뒤 단 몇 년 만에 양산 1호기 출고까지 마쳤습니다. 에사 레이더, 저고해선 탐지 장비, 전자전 체계까지 상당 부분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절했을 때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넣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4.5세대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진화하겠다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만들기보다 반드시 성공하는 길을 먼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UAE와 사우디에게 큰 신뢰를 줬습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낸 결과물을 눈앞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흐름 전체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았습니다. 미국에게 거절당하고 세계에게 조롱당하고 내부에서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약속한 것을 하나씩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먼저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 혼자 자카르타 항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와 선박들, 항구를 가득 메운 불빛이 밤바다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반사된 빛들이 끊임없이 모양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작은 약속들이 그 나라를 조금씩 지금의 자리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낡은 항구의 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배워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 상대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묘하게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자카르타 대책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방산위협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내부에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공개 반박을 했음에도 강경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다시 한번 흔들어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 기술 이전 범위 재협상, MRO 센터 건립 요구, 금융 지원 조건 완화까지 요구 목록은 이전 회의보다 줄어들기는커녕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와 프랑스의 라팔, 한국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료를 펼쳤습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는 미국산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엔진 수출을 허가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고 그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될 전망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라팔은 성능 면에서 검증된 전투기였지만 달라진 전장 환경 앞에서 새로운 약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쟁들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값싼 드론을 격추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라팔이 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 하나만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KF-21과 함께 운용되는 무인 편대기 체계, 그리고 5세대, 6세대로 이어지는 장기 발전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물건 하나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다시 협상 전략 논의로 넘어가던 중 저는 조용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터키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칸 전투기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팔이 검증된 전투기인 건 맞지만 드론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장에서의 운용 비용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리로 가야겠지만 저는 그 나라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경파 인사 중 한 명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조건을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협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몇 주 뒤 우리 대표단은 다시 서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마지막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기술 이전 확대, 현지 생산 비율 재조정, 금융 지원 규모 확대. 목록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아예 더 강한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수금 우선 입금, 분담금 문제 해결 이전에 기술 이전 범위 확대는 불가합니다. 핵심 기체 조립은 변함없이 한국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상 안전장치와 의무 보증 조항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 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협상단 어디에서도 조급함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계약이 성사되든 그렇지 않든 큰 차이가 없다는 듯이 그 자신감이 협상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회의가 교착 상태를 반복하던 오후 늦게 우리 측 고위 인사가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이 협상에서 떠나면 한국도 타격이 클 겁니다. 한국 측 인사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신뢰는 계약서보다 먼저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담담해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뭔가가 완전히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계약 한 건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먼저 신뢰를 이야기했고 그 신뢰가 없으면 계약도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제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도로와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경납고의 불빛, 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실 창문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온몸에 안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해서 세계 시장에 전투기를 내놓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냈을지 저는 그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차창 너머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과거의 나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었다. 그 거리를 우리는 너무 오래 외면해온 것이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두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상은 결국 계약서가 아닌 MOU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처음에 곧 계약 발표를 기대하는 기사들이 나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왜 한국은 망설이는가라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미 다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명확해진 것은 UAE 소식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UAE가 한국과 KF-21 블록3 공동개발 및 추가 방산 협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단순한 구매 의향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투자, 공동개발 참여, 무인기 체계 통합 운용,
차세대 전투기 작전 개념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공동개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진짜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는 나라는 UAE였습니다. UAE가 한국에게 갖고 있는 감정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준 나라, 요청하기도 전에 현장으로 달려온 나라, 천공 툴의 긴급 지원과 원유, 우선 공급으로 이어진 그 신뢰의 역사가 이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UAE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자국의 미래 안보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UAE는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력에서 자금만 대는 방식이 아니라 자국 인력과 기술 인프라를 함께 투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진짜 동반 성장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인도네시아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얻을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끝없는 요구와 미루어진 약속으로 스스로 그 기회를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UAE를 고객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계의 깊이를 보며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잃은 것은 KF-21 계약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도 있었던 관계의 깊이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UAE 소식에 이어 며칠 후 사우디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우디가 KF-21뿐만 아니라 원전, 스마트시티 구축, 방산 협력 전반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보며 저는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위기에 도망가지 않는 나라. UAE도 사우디도 같은 이유로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특히 실전 검증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여러 전장 환경에서 무기 체계의 성능을 증명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빠른 군수 지원 능력, 약속된 납기 이행,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는 사후 처리 방식까지 더해지면서 사우디 내부 평가가 빠르게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한국이 중동에서 쌓아온 것이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축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가 이전에 했던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선택지를 고르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신뢰라는 것.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에게 기술을 거절당하고 세계의 비웃음을 받았으며 내부에서조차 포기하자는 말이 나왔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은 누구와 먼저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뒤집힌 현실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저를 가장 깊이 흔들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 화면에서는 KF-21 양산 출고식과 UAE, 사우디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한국 전문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두워진 TV 화면 속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지도 모른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그 빛은 조용히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카르타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되도록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료를 다시 읽고 메모를 정리하고 이번 일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외교관 생활 30년 동안 저는 항상 협상에서 가져올 것과 내줄 것을 계산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왜 강해졌는지를 저는 뒤늦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작은 계약 하나도, 긴급 요청 하나도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거절했을 때도, 세계가 조롱했을 때도, 내부에서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UAE가 먼저 원유를 보내고 사우디가 협력을 요청하며 필리핀이 먼저 계약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것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올릴 비공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UAE와 사우디로부터 받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작은 약속들을 지켜온 결과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계약에서도 납기를 어기지 않으려 했고,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고 먼저 알렸으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 반복이 쌓여 지금의 신뢰가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분담금을 이행하지 않고 특혜만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국과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얼마나 적은 것을 이행했는지 한국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가 KF-21과 미래 방산 협력을 원한다면 한국을 흔들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파트너로 대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전술보다 먼저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줄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한국도 결국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졌어도 첫 수출 실적이 필요한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UAE가 블록3 공동개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협상 우위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실무자들과 군 관계자 일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의 다음 행보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KF-21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이어지는 개발 로드맵, 무인편대기 체계, 그리고 독자 엔진 개발까지 중동과 동남아,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까지 모두 연결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뢰 브랜드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처음에는 감탄했고 그 다음에는 부러움을 느꼈으며 마지막에는 깊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사실이 그 어떤 협상 실패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기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 그 두 가지가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하루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혼자 집무실 창가에 서서 자카르타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KF21 브로슈어와 두껍게 쌓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브로슈어를 들어 KF21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날렵하게 뻗은 기체, 당당하게 펼쳐진 날개. 사진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실패와 집념과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기체가 처음으로 하늘을 가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 보고서가 쌓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자고 서로를 붙잡았는지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저 비행기를 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말 배워야 했던 것은 저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 오랫동안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된 데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은 약속 하나하나를 끝까지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시작해 약속을 무기로 삼아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